네. 네. 처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PRCB 이제 5기에 처음 발제를 하게 되었고요. 어, 오늘의 발표 주제는 이제 Pure Transformers are Powerful Graph Learners라는 논문이고요. 이 페이퍼는 이제 최근 구글에서도 이제 트랜스포머 관련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각 분야마다 하나하나씩 이제 점령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이제 해줬는데, 그래프 데이터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어, 이 설명을 해주는 페이퍼이고요. 내용은 이제 되게 단순한데,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좀 많이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매우 친숙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제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어,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노드와 이제 엣지를 통해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이제 추상적인 이제 자료이고요.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이고 그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보고 이제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나 이제 랭귀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프 자료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나 이제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 그리드나 이제 1D 라인 형태로 이제 매우 스트럭처가 이제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그래프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컨볼루션 이제 CNN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이제 RNN 네트워크처럼 이제 시퀀스 형태로 이제 활용을 하는 등 그러한 스트럭처럴 인포메이션을 통한 이제 특화된 이런 네트워크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제 구조가 정해져 있는 네트워크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분자와 같은 데이터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는 거는 이제 이미지나 이제 자연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들의 친구 이제 카페인 분자가 있는데요. 이 카페인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와 이제 수소 등 산소 등 원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커넥티비티를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이외에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 등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을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접해 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그래프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학습을 하고자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기존에 많이 진행이 됐었고요. 이제 키프와 웰링님 페이퍼부터 해서 이제 이 인풋에 대한 그래프가 있으면은 이 그래프 노드 정보가 이 뉴럴 네트워크 웨이트에 학습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생성하고 어, 이 커넥션이 되어 있는 이제 다른 노드로부터 정보를 이제 결합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고, 이 아웃풋들을 이제 평균을 내거나 서메이션을 하는 등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해서 최종 이제 출력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래프 전체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등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하는 방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제 이러한 방법론이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unstructured 그래프가 있을 경우에 그 각 노드마다 주변에 있는 노드에서 그 피처를 이제 추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등 이제 컴바인을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이제 네트워크 인풋에서 다음 네트워크로 이제 패싱을 하는 방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부른 이유는요, 이 규격화되어 있는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에서도 컨볼루션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이 모든 다른 노드에서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트 이제 웨이트와 멀티플라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웃풋들을 이제 서메이션 하는 형태로 이제 그 다음 레이어의 정보를 구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각 노드마다 그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에버리징 등을 해서 이제 다음 레이어를 추출하는 것이 이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로 옆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트릭 중 하나가 이 버추얼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이 버추얼 노드는 이제 모든 노드와 다 엣지가 커넥트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인포메이션 플로우를 이제 도와주는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이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오버 스무딩이라고 해서 그 파인한 이제 노드 정보를 이제 배우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가 이제 2017년에 나오게 되면서요. 다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에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생각을 당연히 많이들 해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활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텐션에 대한 이제 가볍게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이 인풋 시퀀스가 있으면은 이 쿼리와 이제 키에 대해서 피처를 익스트랙트를 하고, 이 피처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연산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이제 가해 주어서 이 밸류 텐서와 매트릭스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이제 그 각 시퀀스 엘리먼트마다 그 중요도를 웨이팅한 이제 피처 맵을 통해서 이제 아웃풋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데 NLP 이제 자연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 엘리먼트를 하나하나 어떤 걸로 할지가 이제 되게 뚜렷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 이 이미지를 픽셀 하나하나 하는 대신에 오버랩이 없는 이제 패치 형태로 이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해서 이것을 이제 토큰을 제공을 해 주었을 때 기존의 이제 버트 아키텍처를 그대로 적용했음에도 이제 이미지넷과 같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소타 혹은 이제 매우 높은 성능을 이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전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그 토크나이징을 이제 잘만 할 수 있으면은 러닝을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온 이후로부터 그래프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적용하는 연구는 이제 꾸준히 적용이 되었는데, 한 2021년도부터 이제 기존의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비해서 보다 더 높은 성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그래포머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포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유한한 숫자의 노드가 있기 때문에 그 노드를 이제 그 시퀀스로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적용을 하되, 이제 그래프 스페시픽한 그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제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을 이제 어떻게든 제공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각 노드마다 이제 그 러너블한 파라미터를 이제 추가를 해주는 스페셜 인코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각 노드 사이에 이제 최소 거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인코딩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센트럴리티와 같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추가적인 이제 커넥티비티 정보를 이제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 내부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그래프 스페시픽한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이제 많이 추가를 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이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방법론 중 하나는 이제 그 그래프 전체를 이제 그 라플라시안 형태 그래프의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겐 벡터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인코딩에 추가를 하면은
이제 그래프의 아이겐벡터의 그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이 이제 담겨 있는데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벌써 이 그래프 트랜스포머 오늘의 이제 페이퍼로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토크나이즈드 그래프 트랜스포머 이제 토큰 GT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아키텍처는 이제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깨닫고 나면 이제 되게 단순한데 이 기존에는 이제 시퀀스에 노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대신에 노드와 엣지를 전부 다 이제 시퀀스 엘리먼트로 활용을 하되 이제 타입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노드 번호를 이제 두 번을 사용을 해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과 2번을 연결하는 엣지는 이제 1과 2의 마커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엣지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커넥티비티 인포메이션을 전부 시퀀스 그 인풋 시퀀스에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나 이제 다른 트랜스포머에서 그 포지셔널 임베딩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그 노드 인포메이션을 이제 주입하는 형태로 기존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트랜스포머에 기반을 한 다양한 이제 테크닉들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이제 확장성과 제너럴리티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의 가능성을 이제 대폭 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해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버트나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 토큰 또한 하나 추가를 해서 이제 최종 예측을 할 때 이 그래프 토큰을 통한 이제 예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토큰 GT 같은 경우에는 이 매우 단순하게 그 노드와 엣지 인포메이션을 포지셔널 임베딩만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인코딩 한다는 부분이 가장 핵심 컨셉이에요. 그것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논문 나머지를 이해하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방법론들은 다들 이제 노드만 인풋 시퀀스로 활용하고 이제 엣지를 뭐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내부에서 어떻게 인코딩하는 방식을 활용을 했는데 여기에선 이 토큰 GT 같은 경우에는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고 시퀀스 랭스가 이제 훨씬 더 길어진다는 이제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그래프는 이제 스파스한 이제 커넥티비티를 가진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는 걸 감안을 하고 이 두 개의 포지셔널 임베딩 토큰을 활용을 해서 그 그래프 전체를 1차원의 시퀀스로 만드는 이제 새로운 임베딩 방식을 고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노드 토커나이징을 이제 오소고널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노드 아이덴티파이어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퍼에서는 이 노드 아이덴티파이어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오소노멀하게 이제 연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소노멀하게 활용을 한 이유는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논문에 있는 논리에 의해서는 이 서로 오소노멀한 이제 벡터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기 자신과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했을 때 1이 되고 나머지와는 전부 다 0이 되면서 그 최초의 커넥티비티를 이제 이 정보가 담겨 있을 때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하면은 그 임베딩 단에서 그 같은 노드가 있는 경우에만 이제 1이 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0이 되면서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셀프 어텐션이 임베딩 단에서 이제 발견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퓨얼리 순수히 이제 랜덤하게 이제 오소노멀 벡터를 구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이제 아이겐 벡터를 이제 추출한 것을 통해서
벡터를 이제 인풋 임베딩에 이제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래프 라플라시안이라는 것은 그 그래프의 커넥티비티 매트릭스에서 그 각 노드 그 언다이렉티드 그래프에 대해서는 그 커넥티비티 매트릭스에서 그 다이아고널 값을 이제 제거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그 노드는 이제 그 그래프의 어, 연결의 매끈함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째서 이제 이런 이슈 일단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처음 봤을 때 이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이제 돌아가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자면은요. 이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노드의 순서만 바꾸고 커넥티비티가 이제 동일한 경우에는 이제 같은 그래프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분자 같은 경우에 분자에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은 이제 그 분자가 어떤 분자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이지만 그래프 아이소모피즘을 체킹을 하는 것은 알려진 폴리노미얼 타임 솔루션이 없고 심지어 이제 NP 컴플리트인지도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웨이스 페일러 이제 레이만 테스트라는 이제 휴리스틱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WL 테스트를 이제 페일하게 되면은 그 서로 다른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제 통과를 한다고 해서 같은 커넥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 WL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각 노드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노드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제 해싱을 통해서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을 하는 이제 테스팅 방식인데요. 사실 이 이퀘이션을 봤을 때 사실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와 이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각 옆에 있는 노드에서 이 피처를 익스트랙트를 하고 이 피처를 익스트랙트 한 다음에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거면은 이 해시 함수를 그냥 뉴럴넷으로 이제 대체를 하면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이제 이 원 WL 테스트와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졌지만 이제 이 대신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 WL 테스트에서 이제 페일하는 케이스도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는 이제 페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우 어려워한다는 것을 또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KWL이라는 거는요, 이 WL 테스트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개별 노드를 보는 대신에 이제 노드 튜플 단위로 이제 보는 이제 테스트 방식이고요. 연산이 조금 더 복잡한 대신에 이제 보다 더 분별력이 높지만 여전히 이제 불완전하다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패싱 GCN이라고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각 노드마다 그 피처를 연산을 한 후에 그 커넥티비티가 연결되어 있는 다른 노드로 이제 정보를 보내주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커넥션에 대해서만 보내주는 것을 보고 이제 메시지 패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메시지 패싱 GCN들은 이 웨이스 페일러 이제 레히만 테스트와 이제 유사성으로 인해서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경우에 이제 이 WL 테스트가 페일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제 물려받는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KIGN, 그 K-인베리언트 그래프 네트워크라는 워크가 이제 추후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KIGN이라는 거는 이 인베리언트 펑션, 즉 그 그래프가 이제 노드 순서를 바꿔도 동일한 이제 아웃풋이 나오는 것과 이 에퀴베리언트 펑션, 그러니까 노드 리오더링을 이제 함수 안에 넣기 전이나 함수에서 나온 후에 그 출력물에 대해서 리오더링을 해도 결과가 같은 함수를 보고 에퀴베리언트라고 하는데 인베리언트하고 에퀴베리언트 할 경우에는 노드 번호를 인풋에 먼저 가하던 그 출력물 아웃풋에 대해서 가하던 항상 결과가 같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이 KIGN이라는 것은 이러한
K 차원의 하이퍼그래프에 대해서 이러한 특성을 어플라이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2차원의 매트릭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2IGN에 대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KIGN들의 장점은 그 어떠한 이제 메시지 패싱 네트워크를 이제 아비트러리한 프리시전으로 이제 근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쓰게 되는데요. 이 토큰 GT의 프루프는 중심은 이 2IGN 네트워크를 이제 근사를 그 트랜스포머가 이제 근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메시지 패싱 네트워크보다 그 기존의 모든 메시지 패싱 네트워크보다 더 파워풀하다라는 것이 한 줄로 이 토큰 GT의 모든 프루프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제 인베딩에서 그 그래프 라플라시안을 활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이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이제 G에 대해서 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L은 이 커넥티비티 다이아고널 이제 디그리 매트릭스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이제 D에서 이 어제이선시 매트릭스 그 모든 노드마다 이제 다른 노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제 0과 1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메트릭 매트릭스, 이러한 이제 언다이렉티드 매트릭 그래프의 시메트릭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이제 연결의 흐름,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인기 있는 사람들과 이제 패친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패친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커넥션의 스무즈니스, 그러니까 연결이 되게 많은 사람이 거의 연결 없는 사람이랑 하나 연결돼 있고, 이 사람이 또 되게 연결 많은 사람이랑 연결돼 있으면 이거는 좀 커넥션이 되게 샤프한 것이고, 이제 연결 되게 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되게 스무즈한 그래프가 이제 이 라플라시안의 이제 직관적인 이제 해석인데요. 이러한 그래프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의 이제 커넥티비티 정보를 이제 담고 이 스펙트럴 그래프 어널리시스를 활용하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겐 벡터들을 인베딩에 활용을 함으로써 그러한 그 그래프 전체에 대한 그 인코딩을 마련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마지막 이 컨버전스에 대한 프루프가 이제 가장 애매한 부분인데요. 이 저자들에 의하면은 이제 그 셀프 어텐션에서 그 충분한 숫자의 헤드만 있을 경우에는 그 에퀴베리언스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 베이시스를 이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실제로 컨버지 할 수 있다, 그 무한하게 이제 확장을 했을 때에 대해서는 이제 프루프를 보여주지만 여기에서 A가 늘어나면서 그 컨버전스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프루프가 좀 약하다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컨버지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피겨 2하고 어펜딕스에 있는 이제 피겨 7에서 그 임피리컬 리절트를 보여준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 에퀴베리언트 베이시스와 이제 그 소프트맥스 셀프 어텐션을 이제 그렸을 때 이제 근사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실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전체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셀프 어텐션 블락에 대해 하나의 이제 셀프 어텐션 블락에 대해서 이제 그 거기에 바로 이제 인베딩을 적용을 해서 그 노멀라이제이션도 이제 또한 전부 다 이제 없앤 채로 적용을 한다고 이제 그 랜덤 그래프에 대해서 어널리시스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실제 이제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인풋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그 인베딩 벡터들이 들어간 그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들어간 이후에 이제 레이어놈 한번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KQB가 되면서 그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서로 다른 매트릭스들과 진행이 되면서 이 오소고널리티가 이제 깨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은 그
페이퍼에서 나오는 프루프가 전부 다 사실 실제로 이제 그 네트워크가 연산하는 것과 좀 동떨어진 것에 대한 프루프가 된다는 이제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저자가 그 유튜브에서 직접 논문을 발표를 하는 영상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질문이 들어왔었고, 이게 뉴립스에 억셉트된 페이퍼인데 아마 아직 그 커멘터리가 이제 오픈이 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동일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theoretical 프루프가 이제 되게 깔끔하게 있지만 그 노드에 인코딩 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러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사용을 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볼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제 화학 분야에서 최근에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펍캠에서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 이제 4 밀리언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리뷰를 하자 이제 고등학교 화학 약간 리뷰를 하자면은 이제 원자들은 다들 이제 오비털이 있는데 이 원자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분자 전체 단위로 이제 오비털을 가지게 되고 그 오비털에서 호모 하이에스트 어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털이랑 이제 루모 로이스트 언어큐파이드 몰레큘러 오비털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여기에 가해 줬을 때 호모에서 루모로 넘어가는 이 에너지 가 그 분자의 이 화학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LED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이제 비슷한 원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빛을 이제 발하는 거고요. 이제 화학 결합에서도 이제 어떠한 에너지를 가질지 그리고 이제 어떠한 에너지에서 반응이 잘 될지 뭐 어떤 분자들끼리 서로 반응을 할지 기타 등등 이제 여러 가지를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기존에는 이제 density functional theory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이 값을 연산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매우 연산 시간이 느리고 되게 작은 이 ON의 세제곱으로 이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 조금만 이제 분자가 커진다면은 이제 실제 활용을 하기에 되게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DFT도 사실 완벽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보다 더 이제 한 몇 초 내로 이거를 그 호모 루모 갭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다면은 새로운 케미컬을 이제 신세시스 하기 위해서 좀 인실리코 익스페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좀 유망한 화합물들을 보다 더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제 오픈 그래프 벤치마크라는 이제 라지 스케일 그래프 챌린지가 오픈이 되었고요. 현 페이퍼는 이 PCQM4M v2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모든 실험을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메시지 패싱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들의 결과인데 여기 주요 매트릭은 이제 호모 루모 갭에 대해서 이제 MA 민 앱솔루트 에러를 이제 통해서 매트릭을 연산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메시지 패싱 네트워크에 비해서 최근 나온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아키텍처들이 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제 토큰 트랜스포머는 물론 그래포머나 이제 다른 트랜스포머들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이제 GCN 기반 GNN 기반 네트워크들에 비해서 더 우수한 성능을 이제 가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스트롱한 이제 그래프 스페시픽 모디피케이션을 가진 네트워크들과 다르게 이제 여기 있는 퍼포머와 같이 그 다양한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 그 제너럴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이제 efficiency gain을 보다 더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generalizability가 좋습니다. 그리고 토크나이징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그 각 인터헤드 그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시각화해 봤을 때에도 그 단순하게 이제 오토고널한 랜덤 피처를 통해서
각 노드를 인코딩을 했을 때에는 서로 그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이제 일절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전 트랜스포머와 이제 매우 유사하게 앞에 레이어에서는 이제 서로 가까운 파라미터들끼리 좀 많이 보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더 글로벌한 이제 필드 뷰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토큰 그 라플라시안 아이겐 벡터를 이제 제공해 주었을 때는 보다 더 꾸준히 처음부터 이제 좀 더 글로벌한 이제 피처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분자라는 구조가 아무래도 이제 로컬과 글로벌이 이제 모두가 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이제 이러한 특성이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약간 이 페이퍼 매우 이제 그 새로운 방법 제시한 방법론이 이제 되게 제너럴라이저블하고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티오레티컬한 이제 백업에 대해서 좀 이견을 좀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토고널한 포지셔널 임베딩이 그 오토고널한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을 통해서 그 셀프 어텐션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했을 때 그 0, 1, 0, 1 형태로 그 정보를 제공을 그 셀프 어텐션에 이제 인포메이션을 프로바이드 해 줌으로써 러닝을 이제 돕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 첫 번째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도 사실 그 레이어놈과 그 프로젝션 웨이트를 통과하면서 오소고널리티가 이제 전부 상실이 되는데 이 레이어에 가면 갈수록 그 매번 더 상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그러한 티오리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기 페이퍼에서 보여준 것은 이 단순하게 그 인풋 임베딩에서 그 그 노드와 이제 엣지를 이제 토큰 페어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좀 시오리가 좀 실제로 실험한 것과 좀 다른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문제점이 있지만 사실 이거를 되게 단순하게 픽스할 수 있는 게요. 셀프 어텐션의 구조를 되게 조금만 바꿔서 그 프로젝션을 가한 다음에 임베딩을 추가를 한다면은 이제 충분히 그러한 그 티어리와 이제 일치하도록 그 실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진행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머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커널을 통해서 그 셀프 어텐션 매트릭스를 이제 근사를 함으로써 그 셀프 어텐션을 이제 직접 연산을 하지 않고 그 행렬의 결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연산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 시퀀스 랭스가 매우 길 때 이제 빛을 발하는 방법론인데 실제로 코드를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시퀀스 랭스를 이제 128로 이제 픽스를 했거든요. 이제 그 챌린지의 데이터셋이 모두 다 스몰 몰레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리고 이제 어펜딕스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퍼포머를 이제 처음부터 학습한 게 아니고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만 이제 활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과연 얼마나 이제 의미가 있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이 페이퍼에 대해서 좀 너무 비판적으로 이제 대한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그래도 상당히 이제 유망한 이제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통해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GPT 스타일 이제 디코더를 만들어서 이제 노드하고 이제 엣지 프리딕션을 이제 하는데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각 토큰마다 이제 아웃풋을 이제 2개를 만들어줘서 그러면 이제 노드를 출력할 수도 있고 엣지를 출력할 수도 있고 이제 시퀀스 테크닉들을 이제 전부 다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제 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최근에 멀티태스크 러닝도 이제 상당히 핫한 분야인데 거기에 이제 별다른 이제 그래프 스페시픽한 모디피케이션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그래프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NLP 태스크에 이미 프리트레인이 이제 매우 잘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이 그래프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을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훨씬 더 기존에 비해서 그 가능성을 더 확장을 해준 페이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분자다 보니까 이제 undirected 그래프만 다루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론적인 저스티피케이션은 바꿔야 하겠지만 다이렉티드 그래프도 이제 인베딩 순서만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한다면은 이제 다이렉티드 그래프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천 시스템 등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의 어제이선시 매트릭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트릭스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그래프에 가장 적합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라플라시안 아이겐벡터는 사실 그 그래프 레벨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쓸 수 있는데 이제 노드 또는 엣지 프리딕션에서는 이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겐벡터를 추가했을 때 퍼포먼스 임프루브가 이제 비교적 작았지만 오히려 이거는 이제 그 확장성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것도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코드 베이스 가보시면요 코드 퀄리티가 매우 좋기 때문에 직접 이제 소스 코드를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되게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현 가능성도 이제 매우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위해서 좀 확인을 한 자료는 이렇게 되고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자 직강 비디오가 이제 1시간 40분짜리가 있는데 그것 또한 이제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좀 다소 새로우신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자료를 참조해 주신다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리코딩 중지를 네.